네,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직결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은 서울 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한국 성폭력 상담소 전문위원, 민변 여성위원장 등 여성 인권과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갖고 성매매 여성의 변호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성매매 직결지가 몇 군데나 되신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12개 네, 정도. 네, 정확합니다. 네. 서울에는 영등포하고 민- 이하리가 네. 두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매매 직결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의 길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직결지가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안, 도시 미관, 또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악임에도 불구하고 네,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여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여가부가 지금 소관한 법률이 몇 개 정도 되신지 아세요? 지금 네, 26개입니다. 네,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아마 이제 성매매 네. 직결지 관련 법안일 거고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 방지, 뭐 재활 자립 지원 등의 뭐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네, 여가부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법이 또 법무부에 있습니다. 네, 성매매 처벌법. 네, 그거는 처벌입니다. 성매매 당사자.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성매매 종사자가 한쪽에서는 처벌 대상이고 한쪽에서는 지원 대상, 보호 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 집행 권한이 있다지만 성 종사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지자체 협조를 요구하면서 그쪽에 떠넘깁니다. 뭐 소방법, 국세청 여러 차원에도 하지만 일회성 대응을 끊습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가부가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여가부가 법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있는 규정, 특히 여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하여금 성매매 의심 없어에 출입 지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가 성매매 현장 점검을 중단했습니다. 그 네. 이유인즉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합동 점검으로 변경이 돼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권한이 없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님? 네,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장관이 되시면 현장 점검 등 이런 성매매 차단을 위한 적극적 역할 네, 해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제 힘 있는 성평등 가족부를 강조했습니다. 네, 여가부가 가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또 이제 피스메이커, 네,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거는 지자체, 경찰,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시 바랍니다. 또 시간이 남아 간단하게 네.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호소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후보자님 네.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전부터 여성 운동이나 인권 운동 차원에서도 나왔던 용어죠 이게. 아마 그 사실관계 확인이 네. 되기 전에 아마 썼던 좀 그러죠. 일반적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우리 당의 윤리교 보면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된 이유가 피해 사실이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네, 피해를 호소한 즉시 피해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피해자를 폭넓게 그래서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아마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네. 아실 텐데 피해자라는 용어는 형사 절차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 소명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당시 중앙일보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피해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피해자 다를 바 없이 취급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이 피해자를 불신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무위원이 되시고 나서 특정 정당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찬반 입장 언급하는 거는 네.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를 개선하고 네.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걸 언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